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원달러 환율 1,520원. 오늘 아침 외환시장에서 이 숫자가 찍혔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던 그때의 원화 가치와 지금의 원화 가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 하나만 파겠습니다.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구조적 이유가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층, 에너지 수입국의 숙명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결제에 달러가 필요하니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브렌트유가 한 달 만에 74달러에서 115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이 유가 폭등이 원화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 전쟁이 나면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 인덱스 DXY가 100.24. 세계의 돈이 달러를 향해 이동하면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세 번째 층, 한국은행이 밝힌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채권, 대체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요인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사면 살수록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역설적이죠. 이 세 겹이 동시에 원화를 짓누르면서 1,520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원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엔달러가 160엔을 뚫었고 대만 달러도 약세이고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 환율을 3월 2일 이후 최악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시아 통화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환차익입니다. 달러로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1,400원에 환전해서 샀는데 지금 1,520원이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기준 8.6% 수익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수익일까요? 둘째, 환전 비용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려면 1,520원을 주고 1달러를 사야 합니다. 1,400원일 때보다 8.6% 더 비쌉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율이 내려가면 지금의 환차익은 환차손으로 바뀝니다. 최근 미국 주식이 크게 빠지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 아니냐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주가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환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1,520원에 달러를 사서 주식을 산다고 해봅시다. 주가가 10% 반등해도 그 사이 환율이 1,400원대로 돌아오면 환차손이 8% 가까이 됩니다. 주가 수익의 대부분을 환율이 까먹는 겁니다. 반대로 전쟁이 더 격화돼서 환율이 1,600원까지 가면 주가 하락에 환차익이 얹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건 주식뿐만 아니라 환율 방향에도 동시에 베팅하는 셈입니다. 이중 변수를 안고 가는 거죠. 2009년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달러가 1,549원까지 갔다가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6개월 만에 1,20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350원, 약 23%가 빠진 겁니다. 그때 환율 높을 때 달러 자산을 추가 매수했던 사람들은 환율이 정상화되면서 환차익을 다 토해냈습니다. 주가 반등으로 벌었지만 환율 하락으로 까였습니다. 환율 예측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못합니다.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대응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여기서 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현상이 환율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도 같이 올라야 합니다. 안전자산이니까요. 근데 지금 금은 폭락 중입니다. 3월 18일 온스당 4,860달러를 찍은 뒤 일주일 만에 4,4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최대 주간 하락폭입니다. 왜? 중앙은행이 팔고 있습니다. 티르키예 중앙은행이 2주 만에 금 60톤을 쏟아냈습니다. 80억 달러 어치입니다. 왜 팔았느냐? 티르키예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달러가 급해졌고 리라를 방어하기 위해 금을 팔아 달러를 확보한 겁니다. 걸프 산유국들, 사우디, UAE, 카타르도 전쟁 비용과 통화 방어를 위해 금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가 보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달러를 구하기 위해 금을 팝니다. 원화를 팝니다. 리라를 팝니다. 달러가 아닌 모든 것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2008년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금이 먼저 폭락한 뒤 3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뇌관입니다. 일본, 달러엔이 160엔을 뚫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상 개입 시그널입니다. 미무라 최고 환율 외교관도 투기적 움직임이 관찰된다, 어떤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연달아 말했습니다. 이게 왜 원화와 직결되느냐? 2024년 7월 엔달러가 160을 넘었을 때 일본 정부가 실제로 개입했습니다. 수조엔 규모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고 엔달러가 160에서 14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시에 청산됐습니다.
금리가 낮은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던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2024년 8월 5일, 빅스가 장중 65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폭락했고 원달러도 요동쳤습니다. 엔캐리 청산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든 겁니다. 지금 엔달러가 다시 160입니다. 일본이 다시 개입한다면 2024년 8월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 유가 100달러, 환율 1520원에 더해서 일본의 환율 개입이라는 또 하나의 뇌관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150달러를 향해 가고 원달러는 2009년 고점 1549원을 넘어 1600원도 가능합니다. 4월 6일 트럼프의 호르무즈 데드라인에서 합의가 나오면 유가가 빠지고 원달러는 1400원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09년에도 위기 해소 후 6개월 만에 350원이 빠졌습니다. 환율은 양날의 칼입니다. 올라갈 때 환차익으로 웃었다면 내려갈 때 환차손으로 울 수 있습니다. 1520원.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7년 전 이 숫자가 찍혔을 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등이었습니다. 4월 6일 호르무즈 데드라인, 이날이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